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로서는 SDS를 대신하여 여기 머리 그룹의 이온이 여기가 SDS는 NA인데 저희는 아모늄 이온인 이 계면활성제하고 그리고 양이온 계면활성제로는 C가 18개인 이러한 옥타데실트리메틸 아모늄 클로라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 두 가지는 각각 재결정을 하여 정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두 계면활성 혼합 수용액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먼저 ADS는 SDS에 비해서 피부 자극이 적고 또한 현재 산업체에서는 양이온 계면활성의 경우 C18개짜리 이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18개짜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은 대전 방지성이 굉장히 좋고 유연성이 좋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집중사항은 어떻게 과연 존재하는가는 템의 이미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였고 또한 스몰앵글 유트런 스케터링 즉 자금각 중성자 산란을 가지고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염료들을 이것들이 봉입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크기는 광산란, 레이저 입자 분석, 그리고 구조는 센서, 그리고 기하학적인 분석, 그리고 안정도는 UV 협방도와 제타 포텐셜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으며 메커니즘은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조에서 밝혔던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분석, 즉 임계 충전 변수를 가지고 확인을 하였으며 이것들이 과연 봉입된 염료들의 방출과 나노 리액터로서의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까 좀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구조에 있어서 구조를 확인하기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센서를 측정하게 되면 인텐시티하고 이와 같이 산란 벡터가 다음과 같은 파워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그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 n 값이 2를 가지게 된다면 이중청 구조 내지 어떤 청각 부형체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천간의 두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트 비니어로가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이 인텐시티에다가 Q 제곱을 곱하고 Q 제곱하고의 슬로프로부터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DL 제곱 즉 DL 천간의 두께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하학적인 분석을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다음 같은 계면활성제 구조가 있다고 보고 가지고 이것을 임계 충전 변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알킬기들의 최대 길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며 실제 길이는 이와 같은 최대값을 구해서 여기다 0.77배를 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킬기의 볼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머리 그룹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필요한 바로 실험 데이터는 이와 같이 표면 장력이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로부터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이 값을 알 수가 있으며 이와 같은 세 값을 알았을 때 다음과 같은 임계 충전 변수를 계산해 보는 말미암아 이 값들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셀을 형성하고 이 값들이 0.5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될 때는 청막 부형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순수한 물질 두 가지와 혼합물들에 대한 농도에 대한 표면 장력의 변화를 해보고 이로부터 각각 CMC도 결정할 수가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아까 임계 충전 변수에 대한 머리 그룹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합 계면활성제 계의 3도의 그림인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복잡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상 영역이 나오고요, 마이셀 영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각 부형체 형성되는 이와 같은 영역도 나오고, 또 마찬가지 이 중간쯤에 보면은 두 가지로 공존하는 그런 영역도 나옴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미 이것은 우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언제 이제 존재할 것인가 결과 부분으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600배로 확대한 그림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한계에 대해서만 보니까 뚜렷한 어떤 이중청 베시컬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자금각 중성자 산란 스펙트럼으로부터 파워로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N이 2인 거와 그 실험 데이터들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2에 가깝게 나옴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마찬가지 청막 구형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 즉 앞에 베이스 다이아그램으로부터 알파라는 것은 ADS의 몰 분율로서 알파가 0.3이라 이 말은 ADS가 0.3, OTAC가 0.7 비율로 들어간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 뒤에는 토탈 몰 농도가 되고요. 그것들에 대한 다른 저점에서의 어떤 샘플에 대해서 센스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경우 마찬가지 이와 같이 파워로 해서 N이 이 값으로 거의 근접함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청막 구형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이 중에서 브로모 페놀 블루에 과연 이 청막 구형체가 안에 봉입을 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은 다이를 써서 칼럼을 걸어주고 밑에 빠지는 즉 봉입되지 않은 이 농도를 계산해 보므로 말미암아 봉입률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약 10에서 17% 정도로 다른 개에 대해서는 거의 최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약 17% 정도까지 이게 봉입을 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0.7에 대한 샘플에 대해서 농도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았는데 지금 1, 2, 5, 10몰에 대해서 해본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거의 일정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으며 다음 이 원인을 해본 결과 라멜라 즉 첨간의 두께를 계산해 본 결과 농도에 비해서 마찬가지 줄어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로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첨간의 두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크기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안정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UV 흑광도를 측정해 본 결과 제조 후 바로 UV 흑광도와 65일이 지난 후에 흑광도는 거의 변함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비교 볼 때 안정한 그런 청막 구형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안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정도의 다른 지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타 포텐셜을 측정해 보았는데 이쪽 편에 즉 OTAC가 많은 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고 ADS가 많은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되며 각각의 절대값들은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하의 절대값이 큰 것을 이루어 볼 때 서로 간에 안정하게 서로 간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하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인계 충전 변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즉 OTAC, ADS는 각각 이 MPC가 0.2와 0.37로서 콘 모양으로서 이것들은 마이셀을 형성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들이 두 개 합쳐진다면 다음과 같은 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큰 모양을 갖게 되면 이 MPC 값들이 2분의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청막 구형체를 형성하기에 좋은 그런 구조로 이스트랄라리치라는 사람이 어떤 기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알 수가 있었고 저희 샘플은 0.1, 0.3, 0.7에 대해서 상당히 잘 맞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메커니즘으로서는 이와 같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먼저 미셀이 형성이 되고 계속해서 여기에 다른 계미날 성제들이 첨가됨으로 말미암아 구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안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석한 경우가 있고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아까 봉입된 그런 브로모 페놀 블루를 얼마나 어떻게 방출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았는데 저기 분홍색은 베이시클 농도가 형성되는 이상의 농도에서 농도와 다이를 인캡슐레이션 된 다이를 집어넣은 것이고 요 밑에는 계면활성제 그냥 베이시클 형성되기 전의 농도 즉 낮은 농도의 계면활성제 혼합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각각 측정해 본 결과 이거는 시험을 5번 해갖고 평균을 낸 것입니다. 해본 결과 15시간까지 이와 같이 베이시클을 봉입된
그런 다이가 방출이 더 잘 되면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은 아직까지 그 어떤 반응 속도 면에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해석을 해서 앞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이건 아직까지 크게 뭐냐면 해석은 아주 뭐냐면은 잘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마이크로 에머전을 가지고 나노 파티클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측막 부형체가 안쪽에 이와 같이 나노 파티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점은 바깥도 수용 현상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와 같이 CaSO4라는 예를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샘으로 해석해 본 결과 1마이크로 이상의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들은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뭐냐면 만들기 위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이온 교환법이라든가 칼럼을 걸어줘가지고 바깥에 만들어지지 않고 안에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이것을 저는 계속 지금 실험 중에 있으면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계 때나 아니면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결과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OTAC, ADS, 계면활성제 혼합수용이 있어서 베시클은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들은 템이라든가 산스 그리고 봉인유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그 크기는 400나노에서 1.2 마이크로 정도 나오고, 첨가의 두께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반발력 때문에 조금씩 감소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성된 베시클은 유보의 흑광도와 제타 포텐셜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미루어 굉장히 안정함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형성 메커니즘은 임계 충전 변수를 계산해 보아서 각각 그 범위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양이온,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합쳐서 카타이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카타이오닉 베시클, 즉 양이온, 음이온, 계면활성제, 측막 부형체는 이와 같이 봉인된 염료의 방출이라든가 나노파티클의 매체로서 형성 매체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지금 가능성을 보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문 분야로서는 할 그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